대구 메르스 환자가 지난달 31일 서남사를 방문한 이동 경로와 접촉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를 방문했던 보성 메르스 환자의 완치 여부도 내일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양 산촌 생태마을 조성 과정에서의 정부 보조금 부당 사용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전남도와 광양시가 감사에 나선 가운데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전국 단위 대형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박람회장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광 여수 이미지를 부각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동측 배후단지 입주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업체 선정으로 연간 6만 TU의 물동량이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보성에서 발생한 전남 첫 메르스 환자의 완치 여부가 내일쯤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접촉자들의 격리 조치는 오는 21일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메르스 대책본부는 현재 보성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자택격리자 207명과 능동 감시 대상 340명에 대한 격리 조치가 오는 21일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6일 이뤄진 보성 메르스 환자에 대한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으며 내일 2차 검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성 메르스 환자와 별도로 삼성 서울병원에 방문한 30여 명에 대한 격리 조치도 오는 25일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대구 메르스 환자 A씨가 지난달 31일 서남사를 방문해 2시간 30분가량 머물렀던 이동 경로와 접촉자 유무 등의 역학 조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A씨와 접촉 가능성이 예상된 주차장 관리자 3명, 매표소 근무자 4명 등 7명에 대해 체온 측정과 메르스 증상 관련 상담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정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서남사 방문 때도 관광 해설은 요청하지 않았고 서남사 관계자 등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메르스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광양시가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개최 예정이었던 2015 광양만권 일자리 취업 박람회를 취소했습니다. 광양시는 또 박람회 취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광양 희망 일자리 센터에 취업 지원 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행사가 취소된 만큼 하반기 개최 예정인 2015 선샤인 취업 박람회에 더 많은 기업체와 구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내실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광양 산촌 생태마을 조성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의 부당 사용 정황이 포착되면서 전남도와 광양시가 감사를 벌였는데요. 최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촌 마을의 생활 환경 개선과 소득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보조로 추진된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 하지만 마을별 주민주도로 추진된 이 사업은 절차와 방법이 철저히 무시된 부실투성이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양시 옥령면과 다안면 두 곳의 산촌 생태마을의 정부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전남도와 광양시가 확보한 감사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형사상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검찰로 그 서류를 전부 갖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옥룡병과 다안면 두 곳의 산촌 생태마을 일부 주민들이 집행된 정부 보조금 가운데 적게는 8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1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빼돌린 구체적인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빼돌려진 정부 보조금이 어디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일부 마을 주민들의 제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사용된 광양 산촌 생태마을 정부 보조금. 광양의 산촌 생태마을 정부 보조금 사업은 전남도와 광양시의 감사에 이어 결국 검찰 수사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시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동축 배후단지 내 입주업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9일까지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입주업체 신청을 받아 심사 과정을 거쳐 운송중개업과 기계금속 제조업체, 특수 소형 선박과 레저보트 제조업체 등 5개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5개 업체가 올해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고용 유발 효과 460명, 연간 6만 TU의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산단을 혁신산단으로 개발하기 위한 첫 사업으로 혁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주삼동 3동지구 19,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6층 이상 규모의 여수산단 혁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이곳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와 중소기업협의회, 여수산단 홍보관 등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혁신지원센터 건립 사업에는 올해부터 3년간 국비 40억 원과 지방비 40억 원 등 8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센터 건립을 위해 다음 달까지 사업계획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대형 행사들이 잇따라 열립니다. 박람회장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광 여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로 돌며 해마다 열리고 있는 우수시장 박람회. 시장 박람회는 자치단체 우수상품 전시와 판매에 나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행사입니다. 올해로 12번째 맞는 시장 박람회가 오는 10월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3일간 열리는 행사에는 참여자만 1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8월에는 굵직한 해양 관련 행사들이 박람회장에서 줄줄이 열립니다. 모터보트와 요트, 비치 발리볼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 제전이 개최됩니다. 같은 달 박람회 개최 3주년을 기념하는 메머드 공연과 함께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해양 과학에 대한 교육과 체험에 나서는 청소년 아카데미가 문을 엽니다. 박람회장에서 전국 단위 행사가 잇따라 열리는 것은 행사 여건이 그만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박람회장은 드넓게 펼쳐진 남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가 있고 다목적 행사가 가능한 엑스포홀, 해양 레저 체험을 동시에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수시는 대형 행사들이 관광 여수를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런 대형 큰 행사들이 전국 규모 행사들이 여수에서 진행됨으로써 우리 여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고 가장 큰 문제로 핵심됐던 우리 박람회장 활성화 부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다음 달 이후 오는 10월까지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릴 전국 단위의 대형 행사만 모두 10개.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박람회장의 체계적인 사후 활용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시는 최근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참여한 가운데 양체육회 소속 34개 가맹단체가 포함되는 통합체육회 구성을 위한 규약 심의와 임원 선임을 마쳤습니다. 여수시는 전국적으로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다음 달 통합체육회가 출범하면 그동안 양분된 체육회로 예산 낭비가 심했던 상황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농식품 벤처 창업지원특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창업지원특화센터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전문가 5명이 상주해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프로세스 설계와 각 기관을 연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천문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 두드림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과학 두레마당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두드림 프로젝트는 이동형 과학 전시 시설을 갖추고 읍면 단위 벽지를 찾아가거나 도서벽지 학생들을 초청해 과학 관련 공연, 강연, 관람 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마이스터고인 여수 석유화학고에서 LG화학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올해 입사시험에 25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석유화학고는 지난 2013년 석유화학 제조 분야 마이스터고로 개교했으며 이번 합격자는 제1기 학생들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흥 노지 이기작 벼에서 이삭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흥군 동강면 주감농장에서는 어제부터 이기작 벼 출수가 시작돼 다음 달 20일쯤이면 올해 최초로 수확이 이뤄져
햅쌀로 출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장 측은 벼 수확이 끝나면 같은 포장의 조생종 조평벼를 한 번 더 심어 11월 초에 이기작 벼를 수확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민선 6기 2년 차를 맞아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시장과 하루 동안 시정을 체험하는 1일 시민시장 모집에 나섰습니다. 1일 시민시장은 21세 이상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7월부터 매월 2명씩 12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시민시장은 주간 업무 보고회에 참여하고 방문 민원인 상담, 각종 사업장과 주요 시설 방문 등을 수행하며 오전은 시청에서 오후에는 현장에서 체험 위주로 업무를 보게 됩니다. 오는 9월 순천만 정원에서 2015 대한민국 한평정원 디자인전이 열립니다. 순천시는 제1호 국가정원 지정 선포를 기념하고 새로운 정원 문화 패러다임 확산과 원예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3일까지 순천만 정원에서 2015 대한민국 한평정원 디자인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한평정원 디자인전은 작가부와 학생부, 일반 시민부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70개 팀이 참여해 개성 넘치는 정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광주 세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남 지역의 무역 수지는 1억 5,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7,6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남에서 수출 비중이 큰 화공품과 석유 철강 제품의 수출이 17에서 34% 정도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남의 주택 중개 수수료율이 다음 달 초부터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주택 중개 수수료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거래가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인 주택의 중개 보수요율은 현행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낮아집니다. 또 임대차 계약도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 보수율이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6억 원 주택 거래의 중개 보수가 개정 전 5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